구름 낀 몽환적인 하늘과 중국을 상징하는 화려한 붉은색의 등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컷을 가져와서 그려볼게요. 이 영상 하나만 찬찬히 따라와 주시면 그림에 대해 꼭 필요한 초보자가 알아야 할 기본기가 깍깍 채워질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우선 요 옆에 사진에서 보이는 종이의 정가운데에 기준이 되는 1.2시, 그러니까 점 하나를 콕 찍어주세요. 그리고 양옆으로 긴 선 이렇게 직선으로 긋고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부채를 쫙 펼치는 느낌으로 쭉쭉쭉 기준선들을 그어줄 거예요. 이렇게. 원근법의 가장 기본은 가까이에 보이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개미 마냥 작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점이 돼서 사라진다. 그 하나의 점이 돼서 사라지는 이 점이 요 가운데 있는 요 점이고, 그걸 하늘 한가운데 콕 찍어줘서 그 점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선들을 쭉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사이의 하늘 부분은 건너뛰고 선들을 쭉쭉 그어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지워주면 되니까. 한 8개 정도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동그란 등이랑 또 이런 펄럭이는 천 조각들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점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지고 앞으로 올수록 커지는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한쪽이 긴 직사각형을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똑같이 매달아져 있는 등도 멀리 보이는 등일수록 점점 작게 겹쳐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아래로 있는 건물들 실루엣은 그려줘도 좋고 안 그려줘도 좋은데 조금 허전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림자로만 그려 넣어놨어요. 이 그림에서는 사실 하늘 그리는 거랑 또 동그라미 여러 개랑 네모랑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원근법에 맞춰서 또 1.2시가 한 선만 잘못 삐끗해도 전체 그림이 다 이상해 보이는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 점 하나를 기준으로 그 기준선에 다 맞추기만 하면 돼서 또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선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를 신중하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냥 동그라미랑 네모만 그리는 건데도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약간 동그라미는 입체고 네모는 좀 평면이지만 이게 또 하늘 위에 멀어질수록 그 깊어지는 하늘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원근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선 한 선 이렇게 여리게 잘 표현해줍니다. 연필선들은 나중에 펜터칠을 입히고 나서 깨끗하게 지울 거라서 되게 연하게 HB 정도? 엄청 연한 심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막 B나 2B, 4B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를 할 때 흑연이 묻으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이건 전부 다 지워야 될 선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짝 해주세요. 기준선 잡고 점 찍고 하는 이런 가상의 선들 때문에 깔끔하게 펜터치를 해주기로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살짝 연필로만 스케치하고 그 위에 바로 수채화를 올려도 되는데 여기 이것저것 기준선들을 잡고 한다고 연필 선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것들을 나중에 깔끔한 펜터치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릴 거니까 지금 연필로 여기저기 기준을 잡을 때는 겁내지 말고 많이 그어주셔도 됩니다. 너무 세게 긋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손에 힘을 완전히 뺀 이걸 연습하는 그 손 자세 연습하기에도 이런 스케치는 좀 도움이 되죠. 지금 거의 잘 보이진 않지만 되게 연하게 그려서 화면에 잘 안 보일까봐 걱정은 좀 되는데 그래도 이 등들을 점점 크게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최대한 신경 쓰면서 기준선에 맞춰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모랑 동그라미밖에 없는데도 좀 까다로운 이유가 앞, 뒤가 겹쳐져 있기도 하고 동그라미들도 앞뒤로 차례차례 그냥 일렬로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행간도 있고 줄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스케치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초보자용이라고요? 하면서 조금 경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첨탑, 막 성 이런 거 아니라 네모랑 동그라미로 이렇게 1점 투시가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진이 잘 없잖아요. 그동안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렸던 기초적인 하늘 칠하는 법이랑 여기 혹시 하늘 칠하는 법 안 보고 오셨다면 이 영상 꼭 다시 보고 와주시고 그 하늘 기초를 배우셨으면 이제 이 1점 투시 한 가지만 점 하나 찍어놓고 기준선 잡아서 동그라미 네모 배치하는 거 정도는 그래도 저를 따라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이나 헷갈리는 거는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조금 빠르게 스케치를 넘겨보겠습니다. 대략의 선들만 연필로 표시해준다는 게 생각보다 스케치가 많이 걸리네요. 그래도 거의 다 했고 이제 손을 바꿔서 펜 스케치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면 사진 속에 이 얄팍한 선들, 이 선들이 굉장히 얇아요. 낚싯줄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펜을 0.1 좀 얇은 펜을 사용해서 지금 더 명확하게 제대로 된 동그라미와 네모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연필 스케치를 그대로 따라서 위에다가 펜만 긋는 게 아니라 연필 스케치 때는
더 하지 않았던 세세한 묘사 같은 거를 펜으로는 더 자세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런 한자 같은 거랄지 아니면 위치가 조금씩 어긋나 있는 동그라미도 펜으로는 더 명확하게 위치를 비례에 딱 맞춰서 그려주려고 스케치를 조금 더 완벽하게 펜으로 완성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고 긴 펜터치 시간이 겨우 끝나가네요. 하늘하고 가까운 멀리 있는 건물, 중국 건축물 특유의 그런 모양새를 닮았는데 이건 대충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물감을 꺼내서 색칠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가장 먼저 칠해야 될 게 뭘까요? 맞아요. 하늘이에요. 저 멀리 있는 하늘을 먼저 칠해줘 볼 거예요. 그 전에 팔레트를 조금 깨끗하게 닦아놨어야 됐는데 팔레트를 조금 쓱쓱 닦아놓고 하늘을 먼저 그려볼게요. 물감을 바로 칠할까 했는데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묘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물을 칠해놓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맹물을 조금 파란색이 묻어나오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파란색으로 온통 칠할 거라서 그래도 맹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쭉 발라줘요. 이게 이제 등이랑 천에 파란색이 올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살살살 피해서 꼼꼼하게 여리저리 잘 발라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고난이도인 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섬세하게 바르려면 천천히 발라야 되는데 그러면 물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곤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섬세하게 여기저기 곳곳 사이사이를 발라줘야 돼서 생각보다 이게 까다롭더라고요. 하지만 손놀림을 빨리빨리 해서 물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톡톡 하늘 색깔도 두 가지 색을 일부러 조금 혼합해가지고 최대한 사진하고 비슷한 구름이 잔뜩 낀 이런 하늘 모양을 재현해보고 싶습니다. 물을 많이 깔아뒀다면 마르기 전에만 올리면 어떻게 하늘에 칠해도 별로 망할 일은 없지만 이렇게 사이사이 어색하지 않게 얇게 깔아줘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운데는 조금 진하지만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는 좀 많이 연해지도록 그렇게 퍼지듯이 하늘을 칠해주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톡톡톡 구름처럼 닦는 게 그냥 티슈 화장지가 아니라 물티슈예요. 물을 좀 닦아낼 때도 좀 부드럽게 물 많게 폭신폭신 닦아내고 싶어서 제가 지금 물티슈로 닦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벽하게 하얗게 탁 되지는 않겠지만 그게 더 흐린 하늘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팁이겠네요. 물티슈로 물이 마르지 않도록 오히려 좀 몽환적인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번지게 여기저기 퍼뜨려줍니다. 자연스럽게. 물감도 찍어서 툭툭 발라줘도 괜찮아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멀리 보이는 하늘이 묘사될 때까지 한번 물티슈로 톡톡톡 건드려주고, 색깔이 좀 연한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 모든 하늘의 묘사는 바탕 물이 마르기 전에 다 끝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라도 말랐다면 다시 물을 좀 얹어주고, 최대한 물을 많이 충분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이사이 조금 하얗게 남는 건 괜찮은데 너무 파란색이 떡하니 칠해져 보이는 거는 안 돼요. 자연스럽게 묘사가 되셨다면 하늘은 완성이고, 이 하늘이 조금 마를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화려한 붉은색의 천과 등들을 또 칠해줘야겠죠? 다 닦아버렸더니 좀 부족해 보이는 가운데 파란 부분을 조금 더 살려줬어요. 짜잔. 이제 조금 가운데 하늘이 살짝 두 군데 정도 비치는 구름이 많이 낀 하늘이 대충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팔레트에 붉은 색깔, 빨간 색깔, 다홍 색깔, 여러 가지 명암을 줄 수 있는 빨간색, 그냥 빨간색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명암이 다르잖아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연해져야 하니까, 그리고 가까울수록 조금 진해져야 되니까 색상에도 조금 차이를 둘 수 있도록 두 가지로 팔레트에 만들어 놓고, 진한 것부터 그리셔도 되고 연한 것부터 그리셔도 되지만, 이렇게 연한 걸로 갈수록 그림이 좁아지니까 저는 진한 것부터 했어요. 진한 것부터 해서 이렇게 물감을 덜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흐릿해지도록, 그 포인트만 제대로 아시면 이 천 쪼가리 휘날리는 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도 섞어가지고 검붉은 색이 제일 끝에 모서리에는 맺히도록 하고, 이렇게 제일 좁은 한쪽으로 갈수록 연해지도록 물을 많이 타고, 이 연습은 명도 1번부터 10까지 하든 1부터 3까지 하든 이건 정말 수채의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천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원 없이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이 다 같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다홍색, 조금 갈색을 섞은 빨간색, 이렇듯이 색상에 그런 것도 조금 변화를 줘서 해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동그라미도 약간 하이라이트 부분과 또 이 실로
꿰어져 있는 이 검은 부분, 이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둥근 입체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색깔 말고 이 한 가지 색깔로 동그라미 같아 보이도록 하는 이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선 굉장히 몇 개일까? 아직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연습을 알아서 할 수가 있게 됐죠. 처음 원은 잘 안 그려질지 모르지만 이 그림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신다면 마지막 동그라미는 좀 거의 완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을 꼭 캡처해서 보고 그려주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사진들이나 AI로 만든 그런 것도 요즘엔 많은데, 그래도 뭐니 해도 직접 발로 뛰고 공기도 맡고 또 내 손으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게 제일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기억 속에 있는 추억을 한 장 남긴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때의 그 색상 같은 게 아무래도 사진은 다 표현이 안 되는데 그림에서는 조금 더 제가 스스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많아 보이는 네모를 칠할 때 항상 하늘 쪽으로 갈수록 연해지고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 진해지는데, 어두운 색상을 조금 섞어서 진해지게 하는 방법들도 써보시고, 그냥 빨간색의 농도 조절로만 해서 쓰는 것도 해보시고, 빨간색 안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연구하고 실험하고 다 해보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만 쓸 필요는 없어요. 웬앤웻 젖은 상태에서도 올려보고, 그냥 얇은 선 쓰고 마르고 난 후에 또 올려도 좋고요. 저는 조금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대체로는 다 마르기 전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아마도 마지막에 또 완성도를 올리고 싶을 때는 또 전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마도 위에 마지막에 또 올리는 거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번 펜터치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스케치부터 펜터치, 수채화까지 전 과정을 다 이렇게 올리는 1시간 조금 못되게, 그래도 장장 1시간 동안 그려내는 이런 긴 영상들을 요즘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다음 영상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 10개는 장장 넘는 이 하얀색 펄럭이는 천들 이제 슬슬 한쪽 면은 거의 다 칠한 것 같고 하나만 남았네요. 빨간색은 순수한 빨간색 그 자체만 쓰면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항상 무슨 색이든. 그래서 밑에랑 위에가 조금 진해지고 연해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나오도록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천이다 보니까 사이사이 주름 같은 게 사진에는 보여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느라고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주름진 부분들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상관없이 반듯하게 직선으로 그라데이션만 잘 표현해 주셔도 모든 그림이 수월해지실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연습을 이 그림 한 장으로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한 네모 하나씩을 천천히 잘 따라해 주세요. 막판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릴 때보다 왼쪽에 있는 거는 손도 더 빨라지고 색깔 내는 것도 더 맑아진 게 보이시죠? 한 개 그릴 때하고 10번째 그릴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게 늡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는 것도 그림에 도움이 되고 같은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연구하면서 그리는 것도 그림 실력을 느는데 중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여기 약간 비어있는 하늘이 있었네요. 여기도 채워주고 이제 동그라미 또 그려볼게요. 반짝이는 하이라이트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이랑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고 그리면 이게 원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앞에 있는 원하고 제일 하늘하고 가까운 멀리 있는 원의 그 농도 조절로 원근감 표현해 주시는 거를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모 1000조가리 안에서도 그라데이션이 점점 멀어지도록 표현하는 거였고 이 네모도 점점 멀어지도록 표현하는 게 이번 그림의 포인트이자 이번 수업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이것만 좀 잘하게 되시면 풍경화라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원근법이 이 평면이라는 종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져야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법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가지거든요. 뒤로 갈수록 멀어질수록 흐리면서 연해진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그거를 연습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전부 깔끔하게 마르기 전에 또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올리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했더니 색상이 조금 탁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럴 때는 밑색을 칠하고 이렇게 밑색을 칠하고 조금 말린 후에 그 다음 색을 올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맑은 색상을 내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냥 이렇게 마르기 전에도 이렇게 착착착 올리고 있긴 한데 그 한두 개 정도는 밑색 칠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 위에 조금 더 진한 색 칠하고 마지막으로 또 제일 진한 색 칠하고 이렇게 한 3가지 톤 정도를 마른 후에 올리도록 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동그라미가 그려도 끝이 없네. 그래도 이걸 그리면서 그 구에 대한 이 위에 좀 반딱하는 하이라이트 점 하나, 그리고 이렇게 꿰어있는 이 통과되는 곳의 어두운 부분 하나, 그리고 전체적인 붉은 색상을 다 칠해주고 나면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해 보인다는 거. 큰 동그라미일수록 조금 더 진한 색상을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드는데 이미 검은색이 정념해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쨍한 색상을 한 면에는 꼭 올려주도록 해보세요. 그게 더 색깔이 예쁠 것 같네요. 이제 대충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제일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늘이랑 동그라미 네모만 완벽하게 하셨으면 이번 영상은 성공적입니다. 이걸 하시면서 공기원근법, 1.2시, 그라데이션, 그리고 동그라미가 점점 멀어질수록 연해지는 이 기법들을 손이 자연스럽게 다 익혔을 거예요. 이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번외편, 그냥 이 심심하니까 그려뒀던 뒤에 보이는 건물들을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그냥 착착착 칠해주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새카맣게 칠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 안에서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진하게, 위로 갈수록 조금 환한 빛이 닿으니까 또 이것저것 디테일이 보이도록 묘사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건물까지 하려면 동그라미랑 네모를 사이사이 비껴가지고 그리셔야 되고, 더 어두운 곳에 명암까지 넣어야 되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도전해보시려면 하셔도 좋고, 지금 이 하늘하고 이 공중에 매단 것들만 그리셔도 충분한 연습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만 봐주셔도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그 배속을 빠르게 높여서 휘리리릭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한번 그 영상 끝까지 완료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서부터는 긴장이 좀 풀려서 그런지 그렇게 막 세심하게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이 창틀에 있는 하나하나의 무늬, 그 창들도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색깔로는 조금 대충 칠하고 나중에 또 펜으로 조금 정밀 묘사를 한 번 더 해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붓으로는 조금 투박하게 아무래도 묘사가 되니까. 그래도 이런 정밀 묘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땀 한 땀 이 병풍지 같은 이런 창문 하나하나마다 있는 이런 묘사들도 그냥 생각 없이 노동한다 생각하시고 생각 없이 쭉쭉 손만 움직이기에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밑바탕으로 창문 색을 칠해주고 그 위에 창틀로 갈색, 조금 어두운 갈색들을 칠해주고 있어요.
그 먼저 칠한 이 등들 이거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가로지르면서 바탕을 칠해주는 게 여간 세심한 작업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어두워서 될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한번 칠한 것을 조금 더 어두운 면으로 또 해주고 반대 지붕은 이렇게 휙 돌려가지고 대충 칠해줘 볼게요. 이렇게 초벌이 한번 끝난 거고 마르고 나면 한 번 더 진하게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검은색도 많이 써서 진한 것 같지만 또 막상 완성하고 나면 그렇게 진하지 않거든요. 마무리 디테일까지 잘 해주시고 나면 드디어 완성이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